저 오늘 그 창간호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 기를 먼저 들어오셨는데, 네, 배우영수 소장 배근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옆에 쭉 먼저 나와 계셔가지고 제가 일단 그러면 앉으셔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네, 창간호의 주역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리에 주십시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제 17일 개봉을 했는데요. 창간호. 네. 개봉 일단 축하드리고 옆에 계신 또 사실 여기 두 분의 감독님이시자 배우이신 분들이 또 계시고 또 세 분의 배우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요. 인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감배우님. 네. 예. 불타는 금요일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그 프로젝트 기획 제작하고 두 편 연출하고 이번에 출연한 백승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영화와 어떤 제 본인이 역할을 하셨고, 물론 먼저 얘기해 주셨고요. 네. 이제 이지영 배우님부터 어떤 역할을 또 하셨고, 또 이 영화 속에서 그리고 어떻게 또 관객들 만난 또 소감까지 같이 한 번에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많은 역할을 하셨죠. 네. 영화에서. 대리 드라이버에서 이사장 역할을 맡았고, 그리고 삼선의원에서 전략관과 이승희 역할을 맡았고요. 긴 시간이었을 텐데 끝까지 자리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가 많지가 않아서 좀 떨리고 긴장되고 좋네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다람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대리 드라이브에서 윤대리 역할을 맡았던 조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백승환이 형이라고 부르는데 안지는 오래됐는데 처음 해본 작품이에요. 같이 했는데 대본 보고 이거 왜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한번 해보고 싶었대요, 감독을. 그리고 보니까 형 이야기냐고 자기 이야기라고. 회사를 좀 기업에서 오래 다녔었는데 부끄러운 기업도 아니고 모기업이라고. 네. 여기랑 관련된 기업에 다니셨었는데 그때 이제 힘든 상황에 자기 처지와 이런 걸 다 그리고 감독이라는 이런 연출을 좀 해보고 싶었던 걸 다 모아서 한다고 하길래 그럼 나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되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랜만에 되게 흥겹게 촬영했던 기억이 있어요. 선배님하고 거의 차 안에서는 한 80% 이상이 그 순간적인 그 애드립이었다고 그런가요? 네. 뭐 드풍도 그렇고 뭐 장갑 끼신 것도 그렇고 와이프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대사들도 그래서 그때 되게 웃으면서 많이 촬영했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좋은 추억이 됐던 것 같고요. 이게 또 개봉까지 했는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5작품이다. 그래서 이렇게 관여가 되어 있다는 걸 축하드리고 외장 하나 돼 있을 뻔했는데 사람들만 하도 나와가지고 보고 서로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 추억을 쌓게 돼서 즐겁고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그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를 해서 술자리가 좋은 시간 안에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듭니다. 미세먼지도 많고 독감도 심하고 바이러스도 또 걸렸는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좋고 참 동감 가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항상 그 배우로서 일하는 입장에서 연기를 하는 거랑 근데 이번에 되게 특별한 경험했던 게 일하는 것 같지가 않고 우리끼리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옆에서 찍고 있고 이래도 되나 싶은데 계속 서로 하고 있고 그 감독님은 오케이 사인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저한테 되게 많은 힘이 됐어요. 그때 당시 되게 힘든 당시였거든요. 사실 공연에 막 치여 있을 텐데 그때 잠깐 찍자 그래서 찍었는데 사실 몸은 되게 힘들었는데 오히려 되게 재밌게 찍어가지고 많은 어떤 영감을 얻어갔죠. 근데 그 이후로 뭐 영화 작업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촬영이 됐었던 영화인가요? 2년, 3년? 2년 촬영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됐었어요? 이틀? 이틀? 아니야 일주일 뭐 기억이 너무 오래돼요. 촬영 3회 아, 3일? 본 촬영 3회, 추가 촬영 2회. 아, 그렇군요. 네. 제 짧은 기억이 그래서 짧은 시간이죠, 사실은. 예. 네. 짧지만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일주 감독님이자 배우님.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양가성의 법칙에서 유한 역했고요. 이 안에 감독했던 지일주입니다. 네. 정말 네, 시청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여기 백 대표님하고 양가성의 법칙 때 처음 뵙게 됐었는데 그때 촬영 너무 즐겁게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단편이 있는데 한번 봐주시겠냐 해서 보시고 함께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지금 어제 개봉 집이 오늘 두 번째 집인데 정말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신 관객분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오늘의 조합으로 보면 이혼합시다를 제외하면 거의 살짝 걸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온 편이네요. 그러네요. 네. 이게 사실 창간호라는 제목으로 묶여있긴 하지만 영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만들어진 시기라든지 혹은 아니면 영화의 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영화잖아요. 어떻게 이 영화가 이렇게 옴니버스의 형태로 하나의 작품으로 또 뭉쳐지게 됐는지 거기 사실 교집합에 아마 백승환 대표님, 감독님, 배우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첫 아이디어를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처음에는 그 지일주 배우님 나오신 양가성의 법칙 감독님이 잠깐 회사를 그만두고 단편이나 하나 찍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이 됐었고요. 이거를 뭐 상당히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작품 할 때마다 아까도 조다라 배우님 얘기해줬지만 외장 한 대에 남아서 버려지는 단편이 너무 쓸쓸해서 해보자라고 했고 제가 배급팀 출신이어서 네. 배급을 하자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공통분모는 사실상 영화 내적으로는 없죠. 이제 마케팅적인 키워드가 필요해서 뭐 낭만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오긴 했는데 출발점은 다 다르게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의 교집합이라기보다 사람들의 교집합이 있었던 그런 영화였었던 예, 맞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감독님이세요. 아까 계속 말씀 좀 드리긴 했지만 그 배급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에선 이런 과정을 거쳐서도 감독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짧게 본인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마침 옆에 백은하 소장님 계시니까 네. 예전에 저 대학교 때는 이제 영화 기자를 꿈꿨던 적이 있는데 영화 기자로 출발해서 배우 연구소 소장이 되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 좀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영화를 하고 싶었는데 뭐 여기저기 좀 힘든 상황이 있었다가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풀렸는데 그래도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회사 그만두고 이제 영화 만들자. 그래서 이제 평소에 좋아하던 뭐 문종원 선배님이나 뭐 이런 다란 씨나 그렇게 해서 찍게 됐습니다. 이지연 배우님하고의 또 인연들은 어떻게 시작이 됐던 건가요? 이전 배우님은 저희 또래 모임에서 만났는데 사람의 또래 모임에서 유일한 배우였습니다. 선택지가 넓지 않았어요. 뭐 또래 모임이라는 건 아주 사적인 모임일 테고 지연 배우님 이게 작품을 같이 하자는 건 좀 다른 방식의 프로포즈였을 텐데 선뜻 또 응하게 되셨던 이유들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우선 연극 네.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백 감독님이 그렇게 통칭하죠 저희가. 네, 공연을 많이 몇 번을 보러 오셨다가
언제 나랑 같이 하자 이랬는데 저는 그게 진짜 그냥 내뱉는 말인 줄 알았는데요. 정말 대본을 들고 같이 해야겠다. 네, 정말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너가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처음에는 그냥 내뱉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정말 그 시나리오를 들고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작품이 여기서 아마 교집합 제일 많은 작품이 데리 드라이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보셨던 작품이 데리 드라이버라는 작품인데 거의 뭐 약간 마틴 스콜세지 특근을 보는 것 같은 뭔가 어떤 뭐랄까 믿기지 누구한테 이야기했을 때 잘 믿기지 않은 어떤 하룻밤에 일어난 어떤 판타지 같은 일이기도 하고 엄청 또 사실적인 일이기도 하고 했었던 그런 영화였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정말 처음에 막 장갑 끼고 와이퍼 체크하고 하는 이 대리기사의 모습이 거기다가 굉장히 흉흉한 뉴스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게 스릴러 같은 형태로 흘러갈 건가라고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대한민국의 학연 지연들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이 작은 차 안이 대한민국 축소판 같이 느껴지는 그런 영화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블랙 코미디라면 블랙 코미디들이 펼쳐지는데 아까 잠시 뭐 이게 본인에게 있었던 일이다, 거기서 시작했던 일이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이 시나리오를 쓰시게 됐는지가 좀 궁금해졌어요. 아 예,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제가 진짜 그 대리 기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 서울고 그리고 선배님이셨고 아 정말로요. 제가 그 문차장님 자리에 있었고 네, 네. 실제로 제 앞에 후배가 있었고 네.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언제 한잔 하자 이게 90도로 인사하고 집에 갔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번호가 없는데 어떻게 한잔 하죠? 뭐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언제 한잔 하시죠? 뭐 근데 서로 이름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이거 한번 써보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사실 진짜 어느 정도 물론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진짜 선배님이 예. 너무 실제로 그분이 안양시의원 출신의 그 삭제가 됐는데 타워팰리스 살고 계시다고도 얘기하셨고 고려대학교 나오셨고 네. 뭐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저는 그게 뭐 무슨 유세를 떤다고 느껴지지 않고 저 어르신도 참 외로우신가 보다 그냥 말동무가 필요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놀라운 경험을 하셨네요 정말 그날 밤에. 무서운 배우님 같은 경우는 백그린 이 영화사 대표님으로 계신 이 영화사의 아티스트 다시 태어나다의 제임스 곽 역으로 역할로 네. 영화 보셨던 분들이라면 또 기억하실 만한 그러나 주로 이제 뮤지컬이나 무대 활동 많이 하시는 그런 배우님이신데 이번에 이제 문차장 역할. 항상 공연을 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누가 사네 죽네 네, 뭐 내가 죽이지 않으면 네, 넌 죽어야만 하네 네. 뭐 계속 이런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제가 네.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사실 드라마틱한 역할을 많이 하셨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현실보다는 아주 극화된 이야기에 되게 어울리는 그런 배우셨는데 네. 이 영화 속에서는 거의 이제 미생이잖아요. 네네. 이제 이런 정말 그런 상사맨 같은 느낌의 연기를 하신 게 굉장히 신선한. 너무너무 신선했죠. 그런데 너무 어울리기도 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행인 게 네. 우리 백승환 감독님이 저를 술자리에서 보는 어떤 느낌으로 이 배우한테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걸 참 써먹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무거운 느낌보다는 어떤 내 안에 그 귀여움과 어떤 남들에게 알게 모르게 비춰지는 그 사랑스러움 이런 것들을 잘 찾아주셔서 이 영화에서 지금 본인이 사랑스러움과 귀여움을 담당하고 계셨다고 생각하시군요. 그렇죠. 그 약간 밉상인데 괜히 호감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참 기뻤어요. 근데 제임스 곽도 사실은 그럼요. 약간 비슷한 그렇죠. 그래도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그렇죠. 나름 갤러리도 운영을 하는데 네. 싼 티는 나는데 네. 또 은근히 호감은 가고 네. 밉지만은 않은 그런 캐릭터. 음. 그래서 되게 우리 백그림의 백 대표님한테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로 보셨나 봐요, 대표님.
귀엽고 사랑스러운. 예, 사실 저희가 그 여기 전작을 안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전작을 캐스팅하려고 감독님하고 저하고 임종원 선배님이 하셨던 그 멜프로머스였을 거예요. 그 공연을 보러 갔는데 캐스팅을 부탁드리려고 간 거죠. 근데 끝나고 한잔 하자 그러니까 근데 그 선배님 너무 잘생기고 멋있고 마초적인 이미지인데 저희가 만취해서 맥도날드에 갔어요. 근데 감독님 볼에 케첩이 묻어 있었는데 갑자기 그날 처음 봤는데 어쨌든 이런 거 묻히고 다니면 안 되지. 그 멘트가 너무 귀엽고 조나라 배우님 네. 괜찮으세요? 처음 본 영화 감독 입을 닦아주면서 어쨌든 이런 거 묻히고 다니면 안 되지. 그래서 그 대사를 제가 여기다 쓴 겁니다. 그렇게 귀여운 분이십니다. 아, 그랬구나. 조다람 배우님의 대사 중에 우리나라 헬조선 학연지원 최순실 사드 나라 미세먼지야. 굉장히 그 앞에서의 답답함을 싹 씻어내리는 그런 되게 공기청정기 같은 그런 대사였던 것 같은데 그 대사는 사실 시나리오에 있었던 거겠죠? 뉘앙스는 있었는데. 네, 뉘앙스는 있었는데 그때 그 현실에서 직장 다니는 분들 아니면 제 주변에도 그냥 제가 느끼고 있었던 좀 힘든 그 생활들에 대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울분, 네, 그 울분에 대해서 그때 굉장히 복잡한 시기였었어요. 그 나라가. 그렇죠. 네, 2년 네, 전이네요. 대한민국 창건 이래 가장 좀 복잡한 시기였었는데 그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반영이 순간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분명히 뉘앙스는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정확한 대사들은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천재시네요. 그 순간 그 짧은 단어 하나하나에 모든 걸 가지고 넣으신 감독님 대타신 상황이십니다. 그 시국을 그 촛불 전국을 한 10초 안에 다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했어요. 이 영화 속에서 보면 갑자기 굉장히 판타지 같은 공간이 등장을 하고 거기서 보드카, 차이콥스키, 프란체스카, 스바시바, 레닌그라드가 나오면서 이 노래가 계속 저는 이 영화를 한 2번 정도 이렇게 보는데 나중에 이제 2번째 볼 때쯤에는 노래가 그냥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있기도 했었어요. 되게 중독성 있는 그 노래를 직접 배우님들이 부르시기도 했죠. 네. 처음에 이 가사와 이 뭔가 지금의 21세기와는 사실 좀 안 어울리는 듯한 이 리듬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가 궁금해요. 이런 두 분. 네. 역시 백승환 감독답다는 그런 생각했고 이 약간 이 노래의 풍이나 네. 그 노래 가사들이 너무 적절하게 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약간 굉장히 진지한 노래도 아닌데 진지한 가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문차장스러운 어떤 느낌 그리고 저는 되게 그 노래 부를 때 보면 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르거든요. 네. 사실 별 내용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우리 그림들이랑 잘 맞게 갔던 것 같아요. 지연 배우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처음에 가사를 봤을 때 웃었거든요. 어떤 점이 제일 재밌으셨어요? 저요. 네. 이태원을 갔다가 어디를 또 찍고 저희 가사 맨 처음에 그렇죠. 간만에 이런 남자 이런 냄새 그렇죠. 네. 그리고 장난하나 이랬었는데 근데 또 감독님이 이제 저희 음악 감독이 너무 곡을 잘 붙여주셨고 뽕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달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 가사가 더 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뭔가 트로트와 최백호 씨 사이에 네. 존재하는 듯한 네, 느낌. 그 느낌을 최대한 살려달라고. 네. 감독님 직접 가사를 쓰셨죠? 어쩌자고. 아 예, 제가 몇 가지 역할을 이 프로젝트에서 했는데 가장 뿌듯한 건 제가 작사를 했다는 예. 그리고 그 음악 감독님한테 그냥 어떻게 곡을 만들까 이렇게 했을 때 모스크바에서 소주 먹는 느낌으로 곡을 써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떡같이 얘기했는데 찰떡같이 써주셔서 예, 곡이 완성됐어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이 소련의 그 어떤 러시아의 느낌이 정말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네. 그
감성과 정서는 과연 이거의 어떤 근원은 어디였어요? 왜냐면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억을 유년에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젊은 시절 갖고 있다거나 하진 않잖아요. 혹시 뭐 아, 제가 예전에 네. 토론토에 잠깐 갔는데 네. 그 어떤 바를 들어갔는데 거기 컨셉이 볼셰비키 혁명 아, 컨셉인데 그 러시아의 뭐 어떤 그 인물들의 사진이 걸려 있고 혁명가가 울려 퍼지는데 이게 뭐 이념이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이런 거 떠나서 그런 혁명가를 들으면서 보드카를 계속 원샷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거기서 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 이 여기서 나오는 남자들을 이 영화가 안쓰럽게 보고 있는 건지 혹은 조롱을 하는 건지 혹은 이들이 계속해서 아름다웠다고 추억하는 그 시기라는 것에 대해서 응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감독의 시선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함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어떤 모습들의 중년들이 있기도 하고 동시에 한국에서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방식의 이야기도 있기도 한 부분인데 감독님의 어떤 의도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우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동창회나 동문회를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약간의 반기를 좀 드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같은 학교라고 이렇게 알게 되면 그냥 인간적인 반가움이 있잖아요. 오 진짜? 그래 약간 같은 시공간을 향유했다라는 거니까 그때 그 매점 아저씨 잘 계시고 약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영화는 약간 피로사회라는 표현을 제가 되게 한때 좋아했는데 다들 피곤한데 좀 이렇게 터칭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거기 있는 인물들로 대변을 해서 다들 피곤하시죠? 그냥 술 한잔하고 들어가시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특히 그 학연 지원을 약간 부르짖었던 그 대리 드라이버 아저씨 같은 분들이 저희네 아버지 세대거나 저희 선배 세대들인데 그분들의 삶이 참 고단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질주 배우 같은 경우 이 양가성의 법칙에서 보면 카드 한도도 얼마 없고 남자친구로서의 한계가 보이는 돈도 없는 와중에 택시 타고 꼭 가고 예, 그냥 얄미운 남자친구였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인은 청춘시대의 고두영을 이제는 그때도 됐는데 정인혜 감독님께서 왜 이 역할을 나에게 주었는지 혹시 물어보셨나요? 이거 찍을 때가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청춘시대 찍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악의 기운이 조금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짙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남자친구라고 하기도 애매한 관계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관계는 뭐냐고 물어봤었던 것 같고 그런 관계 안에서 유한이가 생각하는 자기가 이 사람과 가져가고 싶은 관계가 나름 명확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얄미운 남자친구 아닌 썸남 같은. 사실 뭐 이 영화 속에서 얄밉게 그려져서 그렇지만 실제로 영화의 제목인 양가성의 법칙처럼 백수장 배우가 연기하는 뭐 전 남친이 가지는 답답함이나 혹은 그 안정감이 싫은 마음과 동시에 이렇게 자유스러운 관계는 또 너무 불안한 마음 같은 것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여성을 또 이영진 배우가 연기를 하셨는데 아마 이 영화 찍는 그 바깥에서 감독님과 이영진 배우랑 혹은 질주 배우랑 함께 또 이런 이야기들 과연 도대체 이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좀 나누게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워낙 촬영이 빠듯하게 돌아가서 얘기를 많이 나누진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어쨌건 유한이가 가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1차원적으로 가볍고 싸가지고 이런 캐릭터가 아니라 나름의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연애관이 있고 그런 거죠 사실. 요즘 세대 젊은 친구들이 하는 연애의 어떤 썸남 썸녀에 대한 개념들이 짙게 배어 있는 자기가 그르다라는 생각을 딱히 하고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질주 배우는 어떤 쪽에 더 가까우신? 저는 지고지순하고 아, 대표님 여기서 또 이제 그런 얘기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옆에서 지켜본. 질주 배우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는 걸로. 워낙에 순수한 청년이 잘 됐습니다. 네.
지일주 감독님이 또 바로 이어져서 이제 영화를 만드셨죠. 바로 미안해라는 작품인데요. 네. 사실 배우로서도 데뷔 이후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오고 계신 배우인데 어떻게 또 연출의 꿈을 갖게 됐고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하시고. 저 군대를 조금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 일찍 갔던 것 같거든요. 21살에 가서 23세 제대를 했는데 군대 있을 때 좀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읽었던 책 중에 철학 서적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왜 살지란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되게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 주변 사회와 상황을 돌아보게 되면서 어떤 작가님이 주신 글을 읽고 연출님이 원하는 표현을 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제 얘기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고 학교 복학해서도 이제 극작과 수업을 많이 듣고 대학원도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진학을 했고요. 그런 와중에 백 대표님을 만나게 돼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웹드라마도 찍으셨고 또 사실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네, 또 장편도 한 편 또 촬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웹드라마 지금 유튜브에서 잘 찾니 상영 중에 있고요. 어떤 헬로우 헬로우 스트레인저라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만이라는 장편 영화 백 대표님하고 이제 작업해서 지금 영화제 출품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5월달에 웹드라마 하나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연극이랑 장편 영화 또 준비하고 있는 거 있고요. 뭐 주무실 시간이 뭐 아까 보니까 또 유튜버의 꿈을 또 꾸고 계시던데요 지금. 네, 조만간 유튜브 채널 오픈하니까요. 지금 많이들 와주시고요.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내가 가장 먼저 선보이는 이야기 중에 이야기를 이 형과 동생의 이야기로 결정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제가 썼던 단편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마음이 제일 많이 갔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외아들이지만 사촌 동생이랑 어렸을 때부터 대가족에서 컸었는데 사촌 동생을 한번 크게 혼낸 적이 있었는데 혼내고 났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담아서 시나리오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썼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되게 나쁘지 않은 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주변 사람들이 보여주고 했는데 다들 반응이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대표님한테 이거를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정국이 같은 이런 거의 아이를 보는데 최근에 뭐 조선일보 소녀 같은 그런 언행을 하는 아이들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지만 사실은 만들어냈던 결과물은 훨씬 더 비극적인 결과물이 됐죠. 결과가 되었죠.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급작스러울 정도로 비극이 벌어지게 됐는데 사실 그런 비극이라는 게 의외로 현실에서는 그렇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기도 하죠. 네, 현실이 더 잔인하고 영화일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 있어서 혹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꼭 죽였어야 했니라던가 어떤 분은 정말 저걸로 죽어? 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근데 어쩌건 제가 목표로 했던 부분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이 느끼는 이 형제의 감정을 과연 관객들과 공유할 수 있을까? 혹은 내 주변에 이런 힘든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혹은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게 됐을까? 혹은 주변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나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 우리 사회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손을 내밀고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슬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강찬희 배우가 이제는 세상에 없어져 버린 동생에게 미안함을 토로하면서 눈물 짓는 그 연기를 보면서 정말 스카이캐슬 작가님은 지금까지 그에게 좋은 대본을 주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느낌이기도 했었어요. 강찬희 배우님 자체가 워낙 연기를 너무 잘 하시고 그리고 이미 저희 작품 하기 전에 시그널이라는 작품에서 이제 이재훈의 죽음형 역할로 이미 연기력이 인정받았던 배우고 그래서 저희 작품 하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 되게 편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작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배우시니까 그 상대
그러니까 본인이 연출하는 영화 속에서 그런 열연을 또 열심히 해주는 그 배우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굉장히 복합적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잘하지? 아 잘해서 너무 좋다. 정씨? 그런 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2회차 촬영을 하고 저희 촬영이 지금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장이었어요. 1회차 때는 새벽 2시 반에 끝나고 2회차 때는 새벽 6시에 끝났거든요. 그 되게 정말 힘든 현장이었고 2회차 마지막 씬이 강찬희 배우님이 눈물 흘리는 컷이었어요. 그래서 그 컷을 한 9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조금 제가 너무 혹독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좀 감정을 많이 이렇게 끌어냈던 것 같은데 되게 너무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마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두 아역 같은 경우는 정말 날씨가 추웠거든요. 2년 전 1월 29일, 30일 설 때 그때 찍었네요. 네, 근데 너무 잘해줬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현진이 같은 이제 윤성호 배우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이제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학원에서 한 번도 운 적이 없어서 많이 혼났는데 네. 근데 저희 현장에서 너무 잘 우는 거예요. 네, 연기 학원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 배우랑 이제 딱히 큰 얘기를 나누진 않았고 그러니까 정말 실제로 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좀 대화를 많이 하고 편하게 만들어 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되게 잘 따라와 줬고 가장 연출하기 힘든 그 존재들이 아역 배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린 배우들. 근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어머님들이 항상 옆에 계시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되게 혼내기도 하시고 네. 저는 되게 수월하고 편하게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 저 대표님이랑 한 장편 영화에도 이제 아역 배우가 나오는데 너무 잘 울어서 놀랄 정도였고 요즘 다들 연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반성해야겠습니다. 이 문제작도 삼선 의원이 마지막에 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영화가 이제 골목 풍경을 프레임에서 이제 카메라가 소극장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거의 1대1의 화면과 블랙의 화면, 그 블랙 앤 화이트의 화면으로 백으로 이 장면이 처음 시작이 되는데 사실 그게 무대 비율도 아니고 TV 비율도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화 비율도 아닌 이 프레임을 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처음에는 제가 무대 예술에 대한 동경이 좀 있는데 연극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그리스 로마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은 되게 시, 연극 이런 것들이 지금 영화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향유했던 어떤 매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가장 앞으로 가보자라고 해서 생각을 했던 게 흑백이었으면 좋겠고 말소리가 있던 무성영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사각형 비율 안에 두 남자가 있으면 어떨까라고까지 좀 갔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그런 비율과 어떤 간지 그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봤었을 때, 형식적으로나 혹은 아니면 영화의 내용으로 봤었을 때 가장 실험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은 작품이기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어디서 어떻게 튀는 거야? 이게 도대체 뒤에 있는 저 박동을 닮은 저 초상화는 도대체 뭐야?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꽤 많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요. 작년에 제가 소독제에서 이렇게 같이 작곡하셨던 분도 와 계신데 대리 드라이버로 소독제랑 서울독립영화제랑 위장센 영화제 이렇게 다행히 불러주셔서 갔었는데 그 수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이건 독립영화도 아니고 상업영화도 아니고 조금 애매한 결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독립영화 쪽에서 지지를 못 받나 이런 오판을 해서 아예 되게 이상하게 만들어보자 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의도. 예. 그러나 이 영화는 서울독립영화제나 위장선 영화제에서 불러주지도 않았어요. 반성하고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배우님은 여기서 그 전략 담당자, 전략관으로도 등장하시고 또 마지막 공항 장면에서 만난 또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승희 역할을 또 하셨어요. 사실 배우가 없어서가 아니라 두 배우 없어서인가요? 두 역할을 한 배우에게 요구하셨던 어떤 이유들에 대해서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은 본인이 해석하시기에 왜 내가 그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맡아야 했었을까에 대한 생각?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백호님이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특별한 어떤 설명이 없이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게 사실은 이게 연극에서는 멀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 컨셉은 연극이야라고 해서 그 이병수 배우님도 상당히 멀티로 나오시고 이전 배우님도 멀티로 나오시고 그게 출발이었어요. 이게 뭐 처음에 나오는 어떤 시대상으로 보면 뭐 1979년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두들 알고 있는 그 얼굴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과거의 얘기 같지만 동시에 굉장히 현재 얘기 같이 어느 순간 느껴지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노에 놓으시고 그 사실은 그게 이제 그때 뭐 아까 조다란 배우님이 말씀하셨지만, 예, 국정농단 그 즈음 이후였는데 네. 저도 그분의 따님이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그 아저씨가 살아있는 듯한 그분의 유령이 살아있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당신들의 조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히틀러가 안 죽었다면 이라는 이제 대체 역사물인데 그런 입장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각각들 본인이 출연하시고 참여하신 작품도 있고 또 아닌 작품들도 있는데 그 전체 5편의 작품 안에서 좋아했던 어떤 순간들이나 뭐 연기라든지 대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조민재 배우님이 가시라고요. 계속 알겠어요. 가시라고 그 연기가 그 배우분도 이제 친한 형인데 네. 너무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본인 캐릭터와 극중 캐릭터가 나오면 아무리 화가 나도 크게 화내지 않는 분이거든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존댓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선긋기도 됐고 정 떨어졌다는 의미일 때는 가시라고요 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제가 전편 중에 되게 재밌어하는 연기였던 것 같습니다. 잠수함까지 파킹해놓고 있는데 다시 가셔야죠. 네. 이정배님 글쎄요, 저는 본인이 춤추시던 장면? 저는 그 장면이 너무 급하게 찍어가지고요. 예. 나중에 봤더니 막 이렇게 아쉽더라고요. 예, 너무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게 찍힌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찍혀가지고요. 거의 이렇게 내던지시다시피 거기 골목에서 쳐가지고 근데 저는 그래도 그 뭐죠? 갑자기 또 저는 제일 좀 재밌는 장면이 네. 백 감독님이 총 쏘는 장면이 네. 정말 그 장면만큼은 저는 이렇게 웃거든요. 왜요? 너무 웃겨서. 비장한 장면인데. 네, 그 비장한 장면이 네. 너무 저는 코믹 죄송해요. 네, 진지하게 찍었는데 저는 그 장면이 좀 제일 항상 웃는데 별로 표정이 안 아니, 좋으시네요. 이 나라 코미디 네. 다시 네. 네. 조다람 배우님이 오늘 사실 가장 뜨끈뜨끈하게 이 영화를 보신 관객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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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영화를 연기를 왜 하냐고 물어보면 어렸을 때는 이쪽 직업이 신기하고 그리고 세상에 크게 이제 우리나라 세계에는 공부적으로 잘하는 게 없다고 느껴졌었는데 어느 순간 뭐 잘한다고 해주는 게 참 너무 소름 끼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놓지 않고 직업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막상 이제 연기를 하고 선배님을 만나니까 영화를 보고 찍을 때보다 가장 설레이는 좋은 순간은 좋아하는 선배나 제작하시는 분들하고 촬영 그날 끝나고 국밥에다가 이 소주 한잔 하는 게 거기서 모든 승환 형도 그런 자리에서 만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오디션보다 그런 술자리에서 만들어지는 캐스팅의 역사가 훨씬 많더라고요. 형님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여행
촬영장 가서 내가 좋아하는 선배가 아니 어렸을 때 내가 우상해왔던 그런 선배나 이런 분들 보면 어떻게 밥 한 번 먹을까, 어떻게 술 한잔 할까 옆에서 계속 기웃기웃거리고, 그리고 이 어느 순간에 내가 생각나는 데드라이버 제가 마지막 촬영날 미세먼지 하고 그 바로 10m 앞인가 20m 앞인가 거기 국밥집을 하나 예약을 해놨어요. 거기서 술술 근데 고기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머릿고기가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정말 저 되게 예민하거든요 먹는 거에. 그래서 목젖에 성범대가 있다 그러는데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 근데 저희는 목격하지 못한 네. 어떤 그 다른 네, 장면을 네, 얘기를 네, 하시는 거구나. 예, 그 촬영이다. 네. 그 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 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속에 담기지 않았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저는 사실 영화를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못하고 맨날 공연하면 진짜 매일 공연하거든요. 쉬는 날도 별로 없이 매일 공연을 해서 드라마도 잘 못 보고 영화도 잘 못 보고 하는데 그래도 영화를 좋아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영화들이랑 이 영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독립 영화라는 것도 이제 백 감독님 때문에 대표님 때문에 접하게 됐고, 근데 그것들이 되게 무대에서 새로운 걸 되게 추구를 많이 하는데 영화에서는 새로운 걸 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영화를 많이 접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약간 형식화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화는 이렇게 전개가 돼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외에 의외성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나? 어쨌든 영화를 종잡을 수 없고 추측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오는 의외성들이 되게 저한테 깊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참 잘 됐던 버드맨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나게 울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현실적으로 가 있다가 그 사람이 하늘로 날아가는데 정말 저의 어떤 기존의 왜 울었는지도 이유도 모르게 엄청 울었어요. 근데 이 영화 중에서 그런 의외성들이 되게 많이 보였었고, 물론 저희 뭐 이제 데리드라이버는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 잠수함 나오는 영화 제목을 제가 모르겠는데, 예. 잠수함 나오는 영화에서 약간 그 버드맨에서 모두들 알아들을 수밖에 없네요. 네. 그 잠수함이 네.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잠수함이 나와서 울컥했어요. 근데 꼭 내가 울컥했다고 좋은 영화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다른 울림? 그리고 이 지르쇼 감독님이 했던 영화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꼭 저렇게 해서 저 상황에 죽어야만 하나? 근데 그 질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눈 것도 좀 나눴었던 것처럼 현실에서는 훨씬 더 어이없이 죽고 어이없는 훨씬 더 잔인하고 비현실적인 죽음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기서 그런 생각이 현실에 대한 생각이 불쑥 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저희 그 참가도란 작품의 5개 작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제가 무슨 영화에 대단한 뭐 지식이 없어서 얼마나 말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이런 많은 것들이 더 표현이 되어진다면 또 이 장르대로 또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이렇게 다시 저희한테 상기시켜 주시니까 그 장면들 하나하나가 또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지혜주님. 저는 몇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약간 배우적으로 봤을 때 양가성의 법칙이 이제 백수장 선배님이 연기하신 역할 진짜 자체가 대리적으로 부르고 싶은 그런 분이셨죠. 되게 싫잖아요. 헤어졌는데 찾아오고 집에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고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되게 젊고 어렸을 때 사랑에 서투를 때 우리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할 뻔하지 않았을까? 그런 서투른 사랑에 대한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 누구나 저런 실수할 뻔했을 텐데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런 실수를 하게 됐을까? 주변에
그런 도움을 준 사람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주먹을 부르면서도 답답하면서도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혼합시다에서 이제 김재화 선배님 연기하신 거 보면 이제 심해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심해요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걸지 모르겠지만 심해요보다 정말 중요한 건 소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남편과 소통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른 사람이 찾은 거 아닐까라면서 우리는 과연 소통하고 있을까? 과연 부부들끼리 소통하며 살아가는 부부가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떤 결혼 생활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선원에서 보면 도로를 거꾸로 달려가는 장면이 하나 있잖아요. 한 번은 거꾸로 달리고 뒤에는 또 바로 달리죠. 바로 달리고. 네. 그거를 되게 백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사역도 계속 달려오느라 여쭤볼 시간이 없었는데 여쭤봅시다. 네. 네. 그건 왜 그런가요?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거기 이제 다음에 붙는 장면이 사실은 2차 대전 다큐멘터리인데 시간이 거꾸로 가서 우리는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약간 이런 생각에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직진으로 가서 이태원으로 가시더라고요.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질문도 좀 짧게나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뭐 혹은 아니면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거나 이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관계자들도 계신 것 같고 아니면 그 관객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소극적인 영화가 사실 이 창간호라는 제목이 됐잖아요. 네. 이 창간호라는 뜻은 앞으로 계속해서 2호, 3호, 4호, 5호 나올 거라는 어떤 선언 같은 제목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한 계획은 없지만 그런 선언적인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어떤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과 상관없이 새롭게 시작하는 배우들, 감독들, 스태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포고하듯이 했으면 좋겠다. 대표님 저 괜찮은 답변 몇 개 있는데 예. 이따가 했는데 진짜 적극적으로 매일매일을 이렇게 사시는 청년이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마음, 그렇게 새롭게 예, 그런 마음으로 지었어요. 아마 너무 익숙한 배우분들도 계실 테고 또 새롭게 사실 백 대표님이죠. 그렇게는 발굴한 배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계획들도 가지고 계신지 어떤 통로로 저희가 또 이분들을 만날 수 있을지 한 분 한 분 소개를 얘기를 좀 들으면서 이 자리 좀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배우님부터 좀 예. 저는 지금 대학로에서 연극을 한 지가 좀 오래돼서요. 지금 또 연극 작품을 준비 중에 있고 3월에 바로 영화나 드라마 쪽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별로 없으신가요? 너무 있어요. 있으세요? 네, 있죠. 연극만 고집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네네 그렇진 않고요. 저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만나있으면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가장 가까운 시기에 올리시게 될 작품의 제목이나 혹은 지금 네, 연극이요. 연극이요. 연극은 단지 세상의 끝, 그 프랑스 작품, 네, 네, 영화로 나왔죠. 네, 그 원작을 가지고 네. 3월에 프랑스 연출님과 같이 아, 네. 대학로에서 공연이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 또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또 이정 배우님 만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남 배우님은 뭐 늘 바쁘시지만 또 요즘 드라마로도 뭐 영화로도 항상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시나요? 네, 소문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이 거짓이 않았습니다. 유명한 분들과 하다 보니까 네. 연기하면서 가장 큰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어떤 일이요? 네, 정신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 공황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휘조 감독님이 시나리오가 많다고 하시니까. 네, 감독님. 저는 지난 11월부터 드라마를 찍었어야 되는데 찍기로 했다 갑자기 못 찍어서 반강제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봄 지나고 연습이 들어가는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정확하게는 5월에 연습이 들어가서 10월 오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도장을 안 찍어서 자꾸 얘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쪽에서 그래서 가장 가깝게 그럼 공연으로 뵐 예, 그래서 뮤지컬에서 또 다시 내가 죽나 네가 죽나 죽이네 살리네 곧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일단 빠른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많은 꿈을 가지고 계신. 일단 3월 중순 방송 예정인데 올 시에는 블루아이즈라고 가제라서 근데 아직 그래서 오늘 저희 같이 출연하는 뭐 나나 씨나 현목 씨나 이렇게 오늘 와주셨었는데 그걸로 드라마로 먼저 만나 뵙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저희 다음 주에 고고송이라고 저희 단막 드라마 찍은 게 있어요. 네. 이은혜 씨랑 같이 해서 저희 스태프분들 와 계신데 와줘서 고마워요. 네, 다음 주 25, 26일 오픈하는 고고송이라는 드라마 있고 3월달에 하는 블루아이즈라는 작품 있고 그리고 5월달에 찍을 저희 웹드라마 웹드라마 제목은 가제인데 네. 투햄이라고 투햄. 햄이 햄이. 네 사람 이름 어. 투햄이라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뭐 이 영화에서도 이 다양한 배우들이 혹은 뭐 감독의 역할로 혹은 배우의 역할로 혹은 다른 작품들을 거쳐가지고 다 이렇게 조금씩 역할들을 바꿔가면서 했던 것처럼 다음에 2호, 3호의 이 창간호의 그런 시리즈가 나오게 된다면 이분들의 또 굉장히 또 다른 모습들을 다른 작품들을 통해 가지고 또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큰 박수로 이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밤 즐겁게 보내시고요. 네, 오늘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